네, 이번에는 종목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업체 엠브레인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백지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엠브레인을 준비하셨네요. 네, 엠브레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먼저 네. 이 기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22년 주식시장에서는 좀 선진국을 위주로 한 높은 밸류에이션과 PBR이나 PER이 상당히 높게 형성된 모습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장에서도 늘 좋은 기업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런 차별한 장세 속 이제 좀 주가가 상승이 거의 없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적과 모멘텀을 동시에 확보한 기업 엠브레인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엠브레인은 국내 온라인 마케팅 리서치 1위 기업입니다. 이제 마케팅 리서치라는 것이 소비자로부터 설문자료를 얻어서 분석을 한 후에 이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 이제 동사는 23년간 온라인 리서치 사업을 영위를 했고요. 총 150만 명의 조사 패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여 개의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5000여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이를 이제 일별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하루에 2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격입니다. 네, 뭐 하루에 2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엠브레인은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서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엠브레인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자체 구축한 조사 패널입니다. 조사 패널이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홈페이지 회원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게 쉽게 말해서 이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올바른 답을 기입하려는 의지를 가진 열정적인 회원이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이제 엠브레인은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조사 패널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 건수와 이제 회사가 나한테 엠브레인이 조사 패널에게 즉각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조사 패널을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동사가 현재 150만 명의 조사 패널을 구축한 상태이며 현재는 특별한 추가 비용 없이도 거의 매년 10만 명씩 조사 패널이 자연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패널들에게 인센티브는 주고 있습니까? 네, 저도 이제 직접 참여를 해봤는데요. 네. 하나 조사를 할 때마다 거의 2, 3천 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군요. 네네네. 예. 자, 그러면은 타사 대비 이제 경쟁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 경쟁력 또한 동사가 자체 보유한 패널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점인데요. 이제 앞에 나올 사진은 이제 엠브레인의 패널 파워라는 자체 앱입니다. 동사는 150만 명 정도의 개인정보를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사 대상자를 빠르게 선별해서 이제 패널에게 앱 알림을 통해서 이런 조사가 떴다. 그러니까 이제 알람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경쟁사를 조금 보면은 자체 구축한 패널이 없기 때문에 보통 OK캐시백이나 아니면 통신사, 카드사 등을 통해서 회원을 대행해 옵니다. 이제 대행을 해오면은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조사의 퀄리티 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카드사 혹은 통신사 이런 조사 대상자의 편향적인 성향이 들어갈 수 있어서 엠브레인의 조사 프로파일이 조금 더 올바른 모집단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점유율을 동사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동사의 4개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거의 10%대로 매년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경쟁사와 마진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동사의 마진율은 14% 정도 되는데 경쟁사의 마진은 보통 한 자릿수대로 7%, 6%대를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마진율과 성장률을 바탕으로 이제 패널이라는 또 경제적 해자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현금으로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대행을 해오는 것보다 비용이 적고요. 또 그 그렇습니까? 고객을 네. 꾸준히 충성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경쟁사와 비교해서 뭐 더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이제 패널뿐만이 아니라 고객사의 구성 비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엠브레인은 이제 경쟁사 대비 소형 고객사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런 동사가 창립 초기부터 굉장히 소형 클라이언트들에게 오프라인 리서치 대신 온라인 리서치를 영업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요. 예. 이는 동사에게도 온라인 리서치 마진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조금 된다는 장점 또한 있고요. 또 소형 클라이언트 위주다 보니까 대기업의 업황에 따라서 매출 변동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휴대폰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이럴 때만 반짝 마진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동사는 아무래도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패널들, 충성스러운 패널들 위주로 온라인 사업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회사 이름이 뭐였죠? 제가 엠브레인입니다. 엠브레인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엠브레인이 신규 사업이 있다고요? 네네. 이제 엠브레인이 19년부터 패널 빅데이터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영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현재는 시범 사업 중에 있는데요. 이 패널 빅데이터는 이제 회원들의 앱 이용 정보나 카드 결제 정보, 뭐 웹사이트 방문 정보 같은 것을 통합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이전에 언급했던 앱의 개인 설정 창에 들어가서 이용 동의, 이제 엠브레인에게 제 정보를 이용해도 된다 이런 동의를 해주시면은 엠브레인의 빅데이터 형태로 전송이 되는데요. 이 정보 동의만 얻게 되면은 엠브레인이 빅데이터 가공을 통해서 마진율 40%가 넘는 사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로 얻은 정성적 정보와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 얻은 정량적 정보를 조금 결합을 해서 타사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신규 사업이 좀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향후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이런 정보 제공에 좀 이 사생활 침해 같은 거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엠브레인 측에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각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23년간 이런 리서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보안이나 사생활 침해 이슈가 없었습니다. 네. 동사 또한 이런 우려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가지고 한 번 사생활 이슈가 터지면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패널 또한 굉장히 신뢰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암호화된 정보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이런 패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도 이제 사업 영역 확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향후 신규로 진행하게 될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구매 빅데이터 서비스라는 겁니다. 네. 올해 1분기 내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구매 빅데이터 서비스는 상품 점유율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체 보유한 패널들이 본인이 산 영수증이나 바코드를 찍어서 앱에 올리면은 동사는 이를 분석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패널들은 그럼 영수증을 올린 인센티브로 건당 200원의 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10장만 찍어서 올려도 거의 2,000원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시장 규모는 약 4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동사는 향후 3년 내에 30% 정도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사가 이 정도의 목표치를 도달했을 때에는 거의 100억 정도의 매출 업사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서비스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를 동사가 영위를 한다고 했는데요. 다른 빅데이터 회사들과 다른 점은 보통 빅데이터 회사들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로우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동사는 직접 앱을 통해서 자체 보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통 빅데이터 업체들 평균 PER이 25배에서 30배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 반면에 이제 동사는 추후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동사만이 자체 보유한 데이터는 그런 리레이팅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아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배당 수익 또한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배당 정책 기조상 당기 순이익의 반 정도를 현금으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대 실적이 경신되는 만큼 올해도 전년 대비 높은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작년 배당률은 3.2% 정도 되었습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시작된다면은 좀 목표 주가 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또 저희 리서치 센터에
빅데이터에서는 PER 20배 정도를 산정해서 적정주가 12,000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PER 20배는 이제 기존 사업, 기존 리서치 사업 부분과 신규 사업, 빅데이터 사업 부분에 영업이익 기업 비중을 가중 평균해서 좀 산정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올해 초기에는 빅데이터 사업 영역 확장으로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따라서 빅데이터 매출 성장 속도를 중심으로 기업을 팔로잉 해주시면 투자 목표를 세우시는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PER 20배를 적용해서 목표가 12,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가를 오늘 보면은 8,87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 네네네.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